네, 오늘은 토지 중에서 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없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세무조사관이에요. 그럼 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적은 시간만 투입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내가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많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자격요건이에요. 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거는 얼마 감면받았는지 바로 나오죠. 한도가 1억이에요. 1년 기준으로. 5년 기준으로는 2억이죠. 그러면 내가 3년이 지난 이 양도세를 검토해서 이걸 부과하잖아요. 그럼 이 한 건만 내가 제대로 부과해도 이 건으로 내가 3년 뒤에 걷어갈 수 있는 건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적은 시간 투입해서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신고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까요?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납부세액 1억이 아니라 양도차액 1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1억 원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니라서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내가 3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거의 양도차익이 4억 원이죠? 그거와 관련된 세금이 1억 정도 나오면 이 세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1억을 감면받고 누구는 1억을 감면받지 못하고 세금 기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건이고 이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요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1억 5천이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지역 요건부터 살펴보면요. 지역 요건에 어떤 게 있냐면 내 땅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면 8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이 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이래요. 검색창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친 다음에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요. 주소를 입력하는欄이 나와요. 그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지역인지,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주거 지역인지 이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전에 상담 오신 분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8년 동안 열심히 땅을 안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업 지역인 거예요. 그럼 자격 요건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내 의도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이 이유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진 않아요. 물론 3년 내에 판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났다. 그럼 감면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농지에 8년간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이후에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경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양도 당시에 이게 농지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지가 뭘까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어떤 농사죠? 꼭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것도 된다는 거죠. 그것도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장 용지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가 거주 요건인데 어디에 거주해야 될까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에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이러면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죠. 아니면 농지가 소재하는 연접한 붙어 있는 시군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인 지역에 산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거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지도상에 충주가 있어요. 그럼 연접한 시는 제천시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이 구 있잖아요. 이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와 연접한 건 제천시 있겠죠. 이런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연접했다는 걸 판단하고 또 하나 판단하는 게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30km 하나 찍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37km죠. 이런 범위까지 이런 식으로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리 측정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참고로 만약에 제가 비거주자라면 이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근데 비거주자가 된 지 2년 안에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 사는지 과세당국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등록으로 확인할까요? 물론 주민등록으로 확인하겠죠. 그럼 주민등록증만 그 주소지만 초본에 나온 주소지만 인정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농지 근처에 컨테이너에서 농사 지을 때 살았어요. 가능하겠죠. 입증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 근처에서 주민등록은 안 옮겼는데 전세로 살았어요. 아니면 임대로 살았대요.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병원 기록, 전기, 수도 이런 내역이 있을 수 있겠죠. 30km는 아까 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번째 요건은 기간 요건인데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 8년이란 요건, 아주 예전에 그 8년 요건을 달성한 거예요.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게 지금 농지긴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요건이죠. 제가 지금 큰 요건 카테고리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띄엄띄엄 가능할까요? 7년 했다가 한참 쉬다가 1년 더 했으면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하죠. 군 복무 기간은 빼줘요. 참고로 20년 전에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예규에 이런 게 있어요. 자녀의 학생 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 농부 이렇게 적힌 것도 인정해주는 예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격 요건이에요. 자경이 뭐죠? 내가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 본인이 누구죠? 그 농지의 주인이겠죠. 그 농지를 파는 사람이 직접 경작을 해야 된대요. 이 경작을 한다는 그 기준점을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어렵지만 이걸로 많은 분들이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직접 소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그 농사를 지은 그 인력이 우리 가족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랬죠? 본인이, 그 농지주 본인이겠죠. 직접 경작이에요. 가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데,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 방풍림, 과수원이 아니에요. 사과를 하는데 그 옆에 방풍림을 심은 거예요. 이것도 농지로는 보는데 관리인 숙소, 이 과수원을 관리하는 관리인 숙소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수원에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건은 과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소득 요건인데, 이 소득 요건 3,700만 원 이상을 내가 받은 그 해가 있다면 그 해는 통째로 빠지는 거예요. 경작 기간인 8년의 요건에서. 어떤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급여소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소득이란 게 뭘까요? 내가 사업소득으로 3,700만 원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업해서 3,7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3,700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소득 금액이니까. 소득이 뭐죠?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쓴 거는 뺀 그 나머지 차액이 3,7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만큼 벌었다고 세무서에 신고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신고서에 보면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거고, 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급여 맞아요. 이 두 개의 합이 3,700이 안 돼야지 그 기간을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연봉이 3,700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 요건은 통과. 근데 이분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까요? 땅 옆에 살고 다른 요건 다 충족했어요. 근데 어떤 요건이죠? 바로 위에 있던 요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판례나 예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700이 안 되니까 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연금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그 기간은 감면 기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사업소득 총급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제외해줘요. 그리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합산되지 않아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작용요건 중에 뭐가 있었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 내가 누군가한테 농사를 맡겼다면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자경 감면 요건에 대해서 봤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많은 요건들 중에서 하나가 해당 안 된다. 그러면 과세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죠. 아주 꼼꼼히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작용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작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